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치형과 함께 그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공시가 이제 나왔는데요. 공시가 나와서 잠정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나왔는지 오늘 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 것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았어요. 시장이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뭐 시장 수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어제 이제 미증시는 뭐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어제 중국이랑 뭐 영국과의 어떤 협상도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었고, 지금 중국과의 어떤 관계도 그 괜찮은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와도 참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일단 지수의 어떤 위치가 약간은 좀 과열 구간이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차익 실현도 일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 갖고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번 주 내내 좀 연휴로 인해 갖고 좀 사실 그 거래일이 좀 짧았잖아요. 짧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뭐 이 단일화 국힘 뭐 단일화 수급주 뭐 김문수 관련한 수급주 요런 정도만 좀 움직이고, 나머지 좀 실적주들 굉장히 실적 잘 나온 친구들 요 정도만 좀 요번에 좀 움직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가고 이 트럼프가 그래도 칼춤을 막 추면서 이 글로벌 증시나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으로 좀 반등세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 말은 즉슨 이제 시장이 그래도 머니가 좀 돌기 시작했다. 요 의미로 좀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국장은 아무튼 이런 이 대통령 선거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좀 정책적인 이런 모멘텀까지도 같이 있다 보니까 향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인 개선세가 나와야 돼요. 오늘의 수급이 좀 어땠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짚어 드릴 거고, 오늘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1분기 실적이겠죠.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오늘 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볼게요. 일단 지금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해갖고 공시가 됐는데,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한 8,419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 이제 2024년 매출액이 한 7,370억 정도 이제 나왔던 점을 대비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죠. 개선이 되었지만 사실 1분기만 봤을 때는 뭐 그렇다 치지만, 지금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또 올랐는지가 내렸는지가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 실적 이제 4분기에 비해서는 이렇게 실적이 좀 안 좋아졌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대폭 좀 낮아지고, 아무래도 지금 1분기 때는 이런 비용 적지 않게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이 조금 들었을 것 같고, 어떤 관세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뭐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한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진율이 막 크게 막 다이나믹하게 낮아진 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좀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증권사들의 추정치가 사실 좀 과했다라는 좀 판단이 들어요. 이정 추정치랑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신규 추정치까지도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수정한 게 8,700억 정도 예상을 했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얼추 좀 비슷하긴 합니다. 얼추 뭐 요 정도면 뭐 그렇게 괴리율이 크진 않아요. 한 1,580억에서 뭐 이거 같은 경우 1,490 거의 한 1,500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괴리율이 막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실적은 뭐 이 예상치를 막 크게 벗어났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서도 그래도 조금 안 좋게 나온 거는 맞다. 그래서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사실 1분기 실적 뭐 역대 최대 실적 뭐 이렇게 하지만서도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안 좋은 게 약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방해줬고, 그리고 유플라이마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유플라이마도 굉장히 이번에 좀 선방해줬고, 베그젤마. 그러니까 이게 요 제품군들이 요 세 개 제품군들 뭐 포함해서 플러스 해갖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갖고 약 한 62% 정도 성장세가 나오면서 1분기 매출을 어느 정도 좀 일으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점진적으로 이제 분기를 거듭하면서 지금 원가가 좀 높은 애들이 재고들이 좀 빠르게 좀 소진되면서 이런 수익성 좋은 이런 후속 그 바이오시밀러들의 이런 매출 확대가 앞으로 일어나면서 조금 더 갈수록 이제 우상향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영업이익의 어떤 그 부분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감률을 보면 867%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과거 합병으로 발생한 이런 무형자산의 어떤 상각 종료, 그리고 재고 매출 통합 개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 갖고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기저 효과라고 합니다. 기저 효과로 인해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높아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 사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점유율 뭐 5개국 유럽 주요 5개국 뭐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태리, 뭐 프랑스 해갖고 25% 점유율을 램시멘스가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를 했고 1,080억의 매출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6배 이상 성장했고, 그리고 베그젤마 또한 좀 늦게 출시됐지만 뭐 그래도 4분기 기준 28%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처방 1위 자리를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후속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키마가 앞으로 이제 올해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또 뛰어들 예정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점진적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율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63%였는데 올해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47%. 이게 나중에는 한 25%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리고 후속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해갖고 좀 종합을 해 보면 사실 실적은 선방한 것 같아요. 선방했는데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리포트들이 막 이렇게 실적 추정을 막 과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좀 시장이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생각한 것보다 못했지만 사실 이 환경에서 사실 잘한 거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이런 뭐 회사가 잘 없어요. 뭘. 아유,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는 뭐 서정진 회장이 뭐 5조까지 뭐 매출을 뭐 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신규 추정치가 또 이 4조 정도, 4.3조 정도 돼 있거든. 뭐 그렇게 봤을 때 뭐 요 정도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글쎄요. 그거는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2분기에 1분기 때 어떤 일회성 어떤 이벤트들이 그 지나고 나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폭증하는지 그것이 좀 향후 중요한 좀 이슈가 중요한 내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뭐 이 순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또 요, 회방을 놓았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계속 시종일관 좀 안 좋았어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양매도 치니까 좋을 수가 없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수급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고 지수 차트를 또 보게 되면 사실 좀 코스닥은 한번 조정을 받을 때가 되긴 됐었고 여기서 생긴 갭을 어느 정도 좀 메꿨네요. 메꿨고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바로 또 양봉을 또 띄워줄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수급에 따라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을 때 일봉상으로는 과열 구간이긴 하고 지금 뭔가 이제 61선 구간에서 좀 방향성을 얘가 지금 아직까지 못 잡고 있어요. 못 잡고 있고 여기 60일 이평선 돌파를 앞두고 뭔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강보합 캔들이 좀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21선을 지켰다라는 것은 또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떤 주말의 어떤 이슈에 따라서 양방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스피 그 월봉인데, 야, 이거 월봉이 뭔가 이제 삼각 수렴을 좀 그려주는 요런 이제 모습이네요. 삼각 수렴. 삼각 수렴을 그려주면서 요런 좀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을까? 그죠? 뭐 불가능할 게 있겠나 싶은데 어쨌든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달았고 여기서 강보합 캔들을 보여줬으니까 여기서는 61선 돌파가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추세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3000포인트도 보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뚫어내야 되는 구간이 2750포인트. 아직까지는 너무 먼 이야기긴 하지만 금방 갑니다. 금방.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생기게 되면 충분히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그렇게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충분히 안 들어올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객 예탁금이 지금 60조가 넘어야 돼요. 그때 되면 이제 셀트리온이 잘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돌아야 돼요. 그동안 이 윤석열 정권 안에서는 시장에 돈이 안 돌았어요, 사실. 시장에 돈이 안 돌았고 그냥 계속 막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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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조 뭐 하여튼 여기서 막 돈들이 맴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돈의 어떤 캐파가 기본적으로 늘어나줘야지 시장이 이제 골고루 움직이는 건데 지금은 그러지가 못하는 거죠, 사실. 일부 이제 진짜 임팩트 있는 종목들 상반기에는 하나 그룹주 없으면 뭐 재미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 그룹주들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야, 아직까지 살아 있잖아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까지 더 갈 것 같아요. 하여튼 쟤네들도 어느 정도 좀 파티를 끝내게 되면 과거에 뭐 에코 프로라든지 뭐 이런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고점에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기 말입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돈의 흐름들이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대형주들 중에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특히나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에요. 제약바이오에서는 당연히 셀트리온이 대표적이죠. 그죠? 뭐 포스코 홀딩스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고 포스코 홀딩스 요즘 NXT 때문에 지금 헷갈려 죽겠네. 하여튼 이런 이제 대형주들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큰 돈들이 돌아야 돼요. 큰 돈들이 돌아야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이 수급을 보시게 되면 어디 갔노? 셀트리온. 역시나 뭐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 봉창 두드렸죠.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같이 매도, 투신사모펀드 매도. 어쨌든 실적 발표가 장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수급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과연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주에 제가 강조드렸던 16만 원을 결국에는 안착하지 못했어요. 안착하지 못했고 역시나 그로 인해 갖고 밀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셀트리온 신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좀 뭐 5만 주씩 계속해서 매입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신고 대비해서 오늘 거는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건 반영이 안 됐지만 지금 50%를 좀 넘긴 것 같습니다. 50% 넘긴 것 같고 이것도 아마 뭐 이번 달 안으로는 뭐 다 100% 매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이 자사주의 어떤 그 활용 그 매입 이후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 드린 바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신규 매수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기회비용을 못 살려요. 얘가 언제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뭐 약간 탈출의 어떤 기회라든지 수익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아직까지는 너무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구간을 넘어야지 그게 좀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일까? 저는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자, 이 저점과 요 저점대를 쭉 이어보면, 자, 요런 추세가 하나 생기잖아요. 요런 추세가 딱 생기는데, 지금 구간에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계속 저항받고 있죠. 적어도 이 추세 라인 안으로는 들어와 줘야 돼요. 적어도. 그 말은 즉슨 17만 원대 정도는 다시 되돌림이 나와줘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관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대부분일 것이고 이 물량을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 비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약간 그 돈을 좀 다르게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럼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뭐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대안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냐 이제 임팩트 있는 뭐 종목들 뭐 정책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위주로 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약간 미증시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굉장히 가격들이 싼 그 우량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걔네들은 시장이 조금만 살아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올라가요. 테슬라 같은 이런 애들.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사놓으면 오히려 회복 탄력성은 더 좋을 겁니다, 아마. 그건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요 구간은 다시 회복세를 보여줘야 뭔가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일 것 같다. 아직까지 여기를 논할 때는 아니고 일단은 요 그림이 지금 현재 나와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조금 애매하고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에서 샀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1대1 매수를 하지 않는 한은 평단가를 이렇게 맞추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주씩 사고 뭐 두 주씩 사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추가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뭐 사실 21선 요렇게 해갖고 이제 내려왔고 이제는 좀 턴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5일선 구간 중심으로 해갖고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뭐 박스권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은 뭐 계속해서 좀 여기서 비중 지키면서 이렇게 보유하면서 요 추세 돌파 노려보는 거.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좀 단기 종목이 뭐 좀 몇 개 안 보여서 사실 뭐 오늘 최근에 이제 YG 엔터가 좀 실적이 좀 잘 나와갖고 오늘 YG 플러스를 좀 매매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잡아갖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잡고 여기서 또 팔고 여기서 팔고 지금 잔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매매도 충분히 장중에 제가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요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이 시간의 수급 뭐 장중 수급 포착해 갖고 요런 식으로 타점 드리는 거 요런 거 한번 해보실 분들은 꼭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번호로 해갖고 참치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매매 한번 해보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라도 좀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래도 지금 이제 장전 시외가로 해서 조금씩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네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 추세를 딱 몰아갖고 다음 주에는 좀 16만 원에 좀 안착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참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쯤에는 충분히 좀 반등세를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내어줄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한번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수급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지금 뭐 오늘도 뭐 외국인 공매도들이 꽤나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뭐 JP 모건, UBS 뭐 이런 쪽에서 좀 들어왔네요. 최근 들어갖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 데가 JP 모건이었고 그 다음이 신한증권, 신한창구 그리고 메릴린치, 모건서울 뭐 이렇게 이런 순으로 공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공매도 쳤으니까 쇼커버링 쳐야 되니까 일단은 다음 주는 좀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자, 주말 주식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